안녕하십니까, 최한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다들 카찰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타인의 어떤 신체를 촬영을 했을 때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것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서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우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이었고 이렇게 기소를 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법률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보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제1항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을 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보면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그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4항에 보면은 1항 또는 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거를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지 또는 보관만 하고 있어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랑 어떤 관계를 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내가 보관만 하더라도 이런 또 범죄에 해당되는지 많은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립된 이론은 없습니다. 판례도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작년 2020년도 5월 19일에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사건을 수행하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해가지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 그리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렇게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범죄 사실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피의자는 그냥 대학생입니다. 피의자는 대학생이고 누구든지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한 후에 첫 번째 범죄 사실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해가지고 불상 일시경 주소 이하 불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청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고 이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가디건도 있고 노란색 가디건도 있고 이런 성명 이하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범죄 사실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피해자는 2018년도 한 겨울경이죠. 정확한 일시를 말씀드리자면은 또 특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인천입니다. 인천의 어떤 곳에 위치한 지하철 무슨 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어떤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설치하여 둔 카메라 어플을 실행을 해서 카메라를 작동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에 그 스마트폰을 갈색 쇼핑백에 넣고 피의자보다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이던 어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쇼핑백을 위치시켜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을 하였으나 그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아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라는 이런 범죄 사실입니다. 그걸 듣는 분들이 내 사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억울한 분이셨어요. 우연히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쇼핑백 안에 자신의 핸드폰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핸드폰이 거꾸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어플이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지금 저희 피의자가 했던 말이긴 한데 저야 피의자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변론을 했고 검사와 다퉜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총 한 6개, 7개가 나갔는데요. 여러 가지 동영상을 분석해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제출하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검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뭐 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검찰로 송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검사의 판단은 정말 달랐습니다. 불기소 이유에 보면은 피의자의 휴대폰에 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여러 가지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이 된 사진이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은 맞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가 2018년도 그때 겨울경에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 서 있었던 사실까지는 인정이 된다. 왜냐면 그거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피해자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내 휴대폰에 그런 옷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경위는 난 잘 모른다. 어떻게 실수를 해서 놀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그리고 2018년도 그때 겨울경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은 있는데 그 여성의 치마 속을 내가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일관된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이 일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한테 잡혔을 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불법 체포입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다퉜던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저희 피해자가 일단은 변호인과 만난 후에는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불기소 이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노란색, 빨간색 상의를 입은 어떤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은 그 촬영된 장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명은 청바지였고 한 명은 뭐 미니스커트였긴 했지만 그게 각도라든지 이런 데서 봤을 때 뭐 좀 중요 부위를 찍은 것도 전혀 아니었고 뭐 엉덩이 부분이 뭐 좀 부각해서 나왔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전제 사실 자체가 하나 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 범죄 사실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그때 겨울에 일단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있었던 CCTV 영상을 보면은 피의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치마를 입었던 뭐 성명불상 여성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그 치마 속을 촬영하는 모습을 찍은 CCTV는 없다. 즉 피의자가 그 이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시 곧바로 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서도 피의자가 치마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검사의 의견입니다. 쇼핑백에 휴대폰을 넣고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서 앞사람의 치마 속을 촬영을 하는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썼냐면은 저희 이제 옆방 변호사님의 동생을 저희가 재현 배우로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똑같이 해봤습니다. 똑같이 해보니까 그 앞사람의 신체에 쇼핑백이 닿지 않고는, 신체라고 하면은 앞사람의 무슨 종아리 부분에 그 쇼핑백이 닿지 않고는 그 경찰이 얘기하는 범죄 사실과 같은 방법으로는 치마 속을 촬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저희가 주장했던 거고 검사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검찰의 그 입장은 그랬습니다. 그 사경 작성의 의견서와 달리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의 반환을 촬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 게 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저희가 판단을 받았고, 이때 정말 저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의 장장 한 1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무혐의를 받았고 의뢰인도 정말 기뻐하셨고 그랬던, 의뢰인의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약 50억 대라고 해요.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이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휴대전화 단말기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어떤 이제 무슨 시장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무슨 퓨 리서치인가? 거기서 세계에서 좀 큰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거의 100%고요. 이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만큼 그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성범죄자가 되고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고 고지가 되고 공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계리 변호사였습니다.